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주식 흐름 읽는 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 있고요. 하나하나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기업의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것도 이제 위축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공장 안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도 좀 줄이겠고. 왜?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줄어드는데 이제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수익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여기다 적으면서 말할게요. 수요가 줄어들어서 실적이 내려갔다. 근데 공급을 계속 늘리거나 평소처럼 이제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이 이제 쌓여져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재고가 쌓여서 망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죠. 왜냐면은 내가 100개를 찍어냈는데 실제로 그 80개가 팔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100개를 찍어냈어. 근데 어떻게 돼? 수요가 줄어들어서 50개가 팔려. 근데 이게 일시적이야. 그러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지속적이야. 그러면은 100개를 찍어낼 게 아니고 줄여야겠죠? 50개가 팔리니까 70개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80개로 줄인다든지 그래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적이 더 내려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인건비를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100개 찍어낼 때 10명을 썼다고 쳐보면, 예로 들어서 뭐 기업에서 뭐 공장에서 뭐 100개를 찍어내지 않겠지만 한 달에 100개를 찍어낼 때 10명을 했다고 치면은 현재 70개로 줄였어. 그러면은 7명만 있어도 되겠죠. 그냥 단순 계산으로. 그러면 3명 잘라야겠지. 그럼 그 3명의 그러니까 잘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잘리고 뭐 회사를 안 다니겠어요? 뭐 돈이 많으면 안 다니겠지만, 근데 돈이 많으면 회사를 다니지도 않았겠지. 근데 그 3명은 다시 다른 곳을 찾을 거 아니에요? 취업하려고. 근데 이 A 회사만 인원을 잘랐을까? 이 A 회사만 인원을 잘랐으면 상관없는데 A 회사, B 회사, 뭐 C 회사부터 뭐 Z 회사까지 다 인원을 줄였어. 인원 감축. 그러면은 인원 잘린 사람들이 다 이제 거리에 내앉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래도 취업은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이 힘들면 결국 그게 나라에 살고 있는 서민들까지 이제 고통을 받는다. 왜냐면은 이제 그 대기업에 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중소기업에 다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회사가 잘리면 수많은 회사에서 많이 내한지면 그 사람들도 이제 평소에 뭐 300만 원씩 신용카드 이제 내던 걸 이제 줄일 거 아니에요? 뭐 한 150만 원이라든지. 그럼 평소에 이제 편의점에서 뭐 담배는 모르겠고 커피 마시던 거 그리고 뭐 과자, 응? 군것질 이런 거 줄이지 않겠어요? 그 평소에 피자, 치킨 한 달에 뭐 10번 시켜 먹던 거 5번으로 줄인다든지. 그러면 이런 게 또 이제 개인 사업자들한테도 영향이 온다고. 그렇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 전체가 힘들어진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라가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내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에서 그 대출 받았던 그 만약에 예로 들어서 단순 계산하게 쉽게 1억을 빌렸다 쳐봐요. 그러면 4%를 내고 있었어. 그러면 연 4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연 4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너무 그렇다. 대출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연 4천만 원. 그죠? 그럼 12개월로 나누면 얼마야? 4천 나누기 12 333만 원이네. 333만 원. 333만 원씩 내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대출 금리를 2%까지 2%까지 내리겠대. 점차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333만 원 내던 거 이제 뭐 반토막이 나겠죠? 점차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좀 좀비 기업들이 이제 좀 살아난다. 좀 연명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10명 어디 갔어? 10명 중에 3명을 잘랐었는데 나라에서 이제 금리 인하 정책을 안 펼쳤으면 2명을 더 추가로 잘라야 됐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나라에서 금리를 인하해주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명에서 5명이 될 뻔했는데 그대로 7명에서 일하거나 인원을 오히려 더 뽑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이 내려가는데 금리가 내려가는 건 그러니까 알겠다 이거야. 근데 주가는 왜 올라가냐? 봐봐요. 금리가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하겠어요? 금리가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아니면 학습에 의해서 실물자산이 금리가 내려갈 때는 실물자산이 올라가더라. 이걸 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전에는 금리가 4%여서 그 빌리는 게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게 좀 꺼려졌다면 2%가 되니까 돈을 빌리려고 하는 거지.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금이든 이런 실물자산에.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단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뭐 더 깊게 파고들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020년도에는 기업이 힘들어서 금리를 내렸다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내렸죠. 제로 금리까지.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고 그 돈들이 주식이랑 부동산에 많이 갔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한 거는 1번 금융정세에 대해서 얘기했었고요. 2번 실적장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실적장세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정세에서는 실적이 안 좋은 기업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야. 왜? 돈의 가치가 약하니까 그냥 뭐 작은 이슈로라도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카카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바이오 같은 거. 그냥 미래 전망으로도 올라가. 그냥 실적이 안 지켜도 야, 이 회사 5년 뒤에는 뭐를 개발해 가지고 이거를 팔아 갖고 뭐 어떻게 된대.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금융 장세가 끝나고 실적 장세가 오면 어떻게 돼요? 실적이 안 나오는 좀비 기업들은 다 이제 점차 사라져. 실적이 좋은 기업들만 살아남는다. 왜 그래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지. 근데 이제 좀비 기업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금리를 올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럼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만 올라간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죠. 2차 전지가 어땠어요? 2차 전지. 실적이 안 찍혔잖아요. 근데 유동성으로 올라간 거지. 근데 이제 올해 초에 들어서 뭐가 올라갔어요? 반도체가 올라갔죠. 역대 최대 실적으로 올라갔잖아요. SK하이닉스 그러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또 누구 있어? 반도체 중소형주들까지 테마가 이루어져가지고 실제로 뉴스에 역대 최대 실적이다 그런 뉴스로 올라갔잖아요. 금리도 거의 역대 최고점을 달리던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실적 장세가 오게 된 거지. 실적이 좋은 테마면 죄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때 뭐가 올라갔어요? 반도체랑 그 다음에 화장품, 그 다음에 식품, 그리고 송배전. 왜냐하면 송배전이 그걸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장세 때 AI가 실적이 안 지키는데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AI를 이제 많이 쓰면은 챗 GPT 관련해서 AI 많이 쓰면은 그러면 전력도 많이 쓰겠네 해서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전기차도 그렇고 사실 2차전지랑 리튬이 전기차 관련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냥 카더라로. 그때 당시 2차전지 올라갈 때 이제 3년 뒤에 5년 뒤에는 실적이 이렇게 찍힌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현재 실적 장세인지 금융 장세인지 역금융 장세인지 역실적 장세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실적 장세에서는 금리가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해요. 그죠? 그리고 실적은 최고조에 이른다. 현재 VT 그런 애들 어때요? 실적 한번 뉴스 검색해 보세요. 최고조에 이룬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아요. 역대 최고 실적 그런 뉴스가 많단 말이지. 주가는 어떻게 돼요?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있어. 그러면 아직까지는 실적 장세거든요. 근데 실적 장세에서 이제 다른 장세로 바뀔 뻔했는데 미국에서 갑자기 내년에 금리 4회 내릴 거를 2회밖에 안 내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실적 장세가 더 오래 갈 것 같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많은 이제 고수들이 생각하는 게 실적 장세 관련해서 조선, 식품, 화장품 그런 애들을 더 좋게 보잖아요. 예를 들면 화장품에서는 대표적으로 VT, 뭐 송배전 변압기 관련해서는 이제 산일전기, HD 현대일렉, 그리고 뭐 식품 관련해서는 삼양식품. 근데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게 계속 신고가 찍으면서 올라가면 이제 테마가 만들어진다고, 후발주들. 근데 이 장세에서는요,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냐면 정부나 이제 민간 조사 기관들이 있잖아요.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한 이유가 그런 비슷한 그런 거 아니겠어요? VT도 뭐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하면서 신고가 가고.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그러니까 실적도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금리도 올라가고,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지, 실적이 올라가는데. 근데 주가도 올라가. 이때가 가장 피크라면 제일 이제 꺾일 때가 언제냐? 실적이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는데 주가는 떨어져. 이때가 이제 폭락이 나오기 이제 그 직전이 전조 증상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아직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아직 아닌데,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이제 역금융 장세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국 주식이 끝났다 해서 미국 주식 가서 돈 다 싸매 들고 미국 주식 가서 거기다가 몰빵해가지고 매매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시장 꼭지에 물릴 수도 있다. 물론 뭐 몇 년 버티면 올라갈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역금융 장세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실적도 우상향을 하지만 주가는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실적 장세랑 역금융 장세랑 이게 주가만 달라. 실적도 좋고 금리도 최고점인데 왜 주가가 왜 하락하지? 근데 주식은 선반영을 한다고 하잖아요. 선반영. 그러니까 더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을 최고점에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금리도 최고점. 그럼 이제 떨어질 일밖에 없겠네? 그 생각을 하고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한다. 그럼 이때 금융장세 때는 어때요? 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금리도 계속 떨어져. 실적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주가는 올라가. 왜 올라가겠어요? 더 떨어질 곳이 없다. 주식시장에서는 미리 선반영을 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실적이 내려가거든. 뭐 코로나가 터졌던 해서 금리를 내려서 그 돈으로 유동성 장세로 주가가 올라갔다면, 이때는 아예 반대라고 보면 돼요. 이때랑 아예 반대.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 실적도 좋으니까 기업에 돈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돈을 안 빌려. 개인도 돈을 안 빌려. 시장의 유동성이 이때는 풍부했지만 지금은 풍부하지 않다. 그래서 차익 실현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근데 하필이면 또 22년도, 23년도 그때는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미국 주식도 많이 하락했었죠. 그때는 나스닥이 16,000포인트를 찍고 10,00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다 어떻게 돼요?
실적과 금리가 최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해. 근데 주가는 여전히 하락한다. 왜 why? 여러분 이제 그걸 보셨을 거예요. 어떤 걸 봤냐?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이 있다고 쳤을 때 실적 장세에서는 금리 실적이 최저점에서 그리기 힘드네. 실적 장세 이때부터 얘기하자.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지. 금리가. 그래서 그 유동성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면 이제 실적 장세에서는 어때요? 주가도 올라가고 실적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간다. 이때지. 근데 역구민 장세는 어떻게 돼요? 금리가 최고점이야, 최고점. 이 선은 금리의 그 선이에요. 금리의 선. 주가의 선이 아니고요. 이 선은 금리의 선이에요. 금리선. 금리가 최고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실적도 좋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언제가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때냐면 금리도 떨어지는데 실적도 떨어져. 주가도 떨어져. 그때가 이제 가장 매매하면 안 되는, 그때는 진짜 인버스를 매매해야 되는 그때지.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걸 다 겪고 나서 다시 상승으로 턴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버티는 거죠. 다음 상승장 오면 내가 돈 복사를 꼭 해주겠다. 다음 상승장 오면 내가 제2의 트레이더 금씨가 되겠다. 응? 제2의 리버스 패스가 되겠다. 그런 이제 기대감을 품고 사람들이 버티는 거지. 물론 그럴 확률이 깃털만큼은 더 없겠지만.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에서는 뭐예요? 실적이 이제 최고점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 금리도 이제 최고점에서 같이 내려. 주가도 내려가. 이때가 이제 제일 주식을 하면 안 될 때거든요. 근데 역구명 장세가 올 뻔했는데 다시 미국에서 금리를 그러니까 역실적 장세가 올 뻔했거든요. 미국도. 근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고 나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4회 내릴 거를 2회로 줄이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역류하는 느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리 4회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고 있었다면 내년에 금리 2회밖에 안 내린다고? 그래? 그럼 금리 2번 올린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네?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근데 트럼프 취임되고 나서 그때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실정세는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의 불황. 근데 지금 경기의 불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주식으로 매매가 잘 안 돼서 힘들 수는 있어도 경기의 불황은 아니잖아요. 뭐 한국은 경기 불황일 수 있어도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경기의 불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4번은 아니고 3번이 될 뻔했지. 실제로 8월 달에 이거 3번으로 진행했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금리 4회 내릴 거를 이제 2회로 줄이겠다 하니까 다시 실적 장세로 올라가는 느낌? 왜냐하면 사실 양자 암호가 그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대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기대감이랑 테마성? 아무튼 양자 암호가 살짝 AI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미국도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뭔가 테마성이 짙어졌어. 그 전에는 테마성이 약했거든요. 바이든 때는. 근데 뭔가 테마성이 강해졌다. 그러니까 막 리게팅 바이오 있잖아. 리게팅 바이오. 리게팅 바이오래. 리게팅 컴퓨팅. 얘가 시총이 3조짜리인데 하루에 거래 대금이 3조가 터져요. 그날 하루에 50% 상승한 날. 그리고 퀀텀 컴퓨팅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누구 있어? 아이온 큐. 이런 애들 양자암호거든요. 하루에 막 기본 막 20%씩 30%씩 올라가는데 한번 올라갈 때. 근데 얘네 시총이 꽤 되거든요. 근데 그 시총만큼 거래 대금이 터져. 그거 보고 진짜 웃기더라고. 아, 왜냐면 저번에 양자암호 퀀텀이 50% 상승한 날이 있거든요. 그날 양자 총 해서 8조가 터졌어. 8조 거래 대금이. 구글 제외하고요. 구글은 뭐 양자라고 보긴 어렵고, 아 물론 뭐 양자 컴퓨터 뭐 얘기하지만 시가총액 상위주로 보야지. 양자 테마주들 총 해서 8조가 터졌는데 그날 우리나라 코스닥은 6조가 터졌거든요. 그걸 보고 와, 이게 진짜 괜히 대장주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테마 매매하면서 대장주 하잖아요. 사실상 대장주 매매할 거면 코스닥 대장주에서 매매하는 게 아니고 나스닥 대장주를 매매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실상 원래대로 따지고 보면.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영상이 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근데 좀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 그 주식 실력에 비해 그 강의는 좀 설명을 알아듣게 좀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이런 칭찬을 좀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크리스마스인데 집에 혼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영화도 볼 것도 없고 유튜브도 볼 것도 없고.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날 뭐 하고 계시나요? 궁금하네요.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게임도 할 게 없어. 왜냐면 흥미가 없거든. 아, 그리고 주식 컴퓨터는요, 이제 인텔 사세요. 이거 진짜 팩트 폭행할게요. 제가 라이젠 샀다가 지금 울고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